여러분, 관세 이야기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이슈가 아니죠? 트럼프 얘기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미 애진작에 많이 나온 이야기이지만 왜 지금 또 핵심화도로 재점화되었을까요?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 관세는 또 협박이네 수준이 아니라 이런 뉴스가 아니라 청구서로 바뀌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로 흔들었어요. 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품목에 올리겠다. 숫자나 기한, 집행 방식이 같이 따라붙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 빼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문서로 추적 가능한 포인트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다시 화두가 되었나? 핵심 3가지,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세가 말에서 적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협이 아니라 실제 적용, 조정, 예외 같은 실행 언어가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일본이 꺼낸 카드가 해명이 아니라 이행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할게요 같은 말이 아니라 투자, 프로젝트, 공장, 일자리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찍어내야만 관세 상한을 고정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부터 관세는 외교 뉴스가 아니라 산업 뉴스, 그리고 주가에 대한 뉴스가 됩니다. 세 번째, 같은 전쟁 안에서도 플레이에 대한 방식이 갈리게 됩니다. 중국은 강경 메시지, 맞대응 가능성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정면 충돌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행으로 고정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흐름입니다. 즉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건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누가 관세 청구서를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바꾸냐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 여기부터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은 대규모 투자 프레임이 계속해서 언급되었고요. 2026년 2월에는 첫 프로젝트 묶음이 공개되었습니다. 오하이오 대형 발전 프로젝트, 텍사스 원유 수출 터미널, 조지아 공장 프로젝트 같은 실물 프로젝트가 찍히기 시작했죠. 일본은 말보다 착수로 관세 변수를 잠그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한국도 대규모 투자 패키지와 관세 프레임,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한 부분이 15%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겠죠. 묶여서 보도된 바가 있고요.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제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가 전담특위를 구성하거나 법 통과 전이라도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임시체계를 만들겠다라는 흐름이 보도되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면 한국이나 일본은 버티기라기보다 관세를 낮추거나 상한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행, 증거를 찍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본질은 재협상보다 이행 증거에 대한 싸움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많은 분들이 재협상 하나를 떠올리는데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문서와 프로젝트로 이행 증거를 찍어내느냐. 트럼프식 협상 문법은 대체로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프레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행 속도를 체크하면서 지연이나 논란이 생기면 관세 카드로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해주고요. 상대는 추가 양보가 아니라 이행에 대한 가시화로 명분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행보는 말싸움보다는 집행속도가 뉴스가 될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음 행보 시나리오는 3가지로 해석이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보면요. 국회나 제도, 예산을 빨리 정리해서 집행 로드맵을 문서로 고정화합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관세를 다시 올릴 명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압박이 옮겨붙는 구간에서의 나타나는 시나리오인데요. 관세 숫자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음 전장은 비관세, 규제나 인증, 농산물 디지털 규정 등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한국은 전면적인 양보를 하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부 조정, 그리고 품목별 방어 협상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C를 살펴보면 돌발 변수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이 관세 적용 근거나 방식 자체를 바꾸거나 특정 품목을 새로 건드리는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핵심은 핵심 산업의 예측 가능성, 상한 프레임을 지키는 겁니다. 한 줄 결론을 내려보면요. 한국은 정면 충돌보다는 문서 로드맵 집행으로 관세 변수를 잠그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일본의 다음 행보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본의 전략은 더 단순합니다.
프로젝트를 계속 공개하고 착수를 빠르게 보여주면서 관세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제협상보다 프로젝트 속도전으로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더 유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변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다자무역 네트워크, 공급망 협정, 우호국 분산 등을 나타내면서 보험처럼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는 통행료, 투자는 회원권이나 공사비 관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는 국경 톨게이트를 지나는 통행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차에 대한 한 대당 통행료를 내는 것입니다. 트램프는 통행료를 올리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상품이 비싸져서 경쟁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이 택한 방식은 이겁니다. 통행료 폭탄을 계속 막기보다는 미국 안에 공장이나 발전소, 인프라를 지을 테니까 통행료를 상한을 고정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죠. 즉, 관세를 계속 뜯기는 구조에서 투자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바꾸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앞으로 확실 추적 체크리스트 5개는 이것입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라 문서로 확인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한국은 국회에 대한 법안, 특위, 결과 처리 일정을 확인하시고요. 투자 패키지가 어떤 형태로 집행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산업이나 프로젝트가 우선순위로 찍히는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네 번째는 핵심 품목, 특히나 자동차나 부품 같은 그런 관세 프레임이 유지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관세가 아닌 비관세에 대한 규제나 인증, 농산물, 디지털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지가 마지막 체크 항목이겠고요. 일본의 경우는 1차 프로젝트 이후에 2차, 3차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지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착수 속도, 실제 투자 집행이 빨라지는지, 세 번째는 관세 프레임, 상한이나 예외가 유지되는지, 네 번째는 공급망, 다자무역, 우호국 분산을 강화시키는지, 마지막으로 미국이 특정 품목을 새로 건드리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철강 관세를 강하게 걸었을 때도 한국은 전면 충돌이 아니라 관세 폭탄을 쿼터, 물량 제한이라는 다른 비용 구조로 바꾸어서 리스크를 관리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일본은 자동차 관세 위협이 있던 시기에 제한적 무역 합의로 당장의 위협을 완화하고 큰 충돌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1기 때의 내용이죠. 즉, 패턴은 똑같습니다. 정면 충돌로 끝장을 보기보다는 관세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바꾸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처럼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이행 가시와 문서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세 변수를 잠그는 방향이 유력하다. 여러분이 할 일도 간단합니다. 댓글에 한국이나 일본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한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편에서는 산업별, 자동차나 반도체, 조선에 대해서 손익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영상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